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고요하고 정확한 밤입니다. 당신은 오늘 친척들이 모인 가족 행사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이상하게도 두 눈은 어둠 속에서 말똥말똥하고 가슴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당신은 오늘 모임의 식탁 위에서 당신을 향해 날아왔던 그 어떤 말과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거꾸로 되감기 시작합니다. 어휴, 요즘 얼굴이 왜 그래? 폭삭 늙었네. 관리 좀 하지 그래. 너희 애들은 아직도 전세 산다며. 내가 좋은 데 알려줄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다 너 생각해서 친하니까 편하게 하는 소리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분명 웃으며 던진 농담이었고 걱정이라는 예쁜 포장지를 들은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의 귓가에 닿는 순간 당신은 직감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속 가장 연약한 울타리를 함부로 부수고 들어와 흙 묻은 더러운 발로 당신의 안방 한가운데를 짓밟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영치 끝이 찌릿하며 불쾌감이 치솟았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라며 당장이라도 탁자를 치고 일어나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분위기를 망치는 속 좁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혹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정이라는 무거운 족쇄 때문에 당신은 입꼬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그저 바보처럼 그러게 하고 씁쓸한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히 혼자 남겨진 이 적막한 새벽.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물러섰던 그 순간이 떠올라 당신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은 지독한 자기 혐오와 수치심입니다. 나는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번번이 그 인간이 내 선을 함부로 넘도록 호구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아준 내가 등신이지. 내일 당장 전화해서 따질까? 아니야. 이제 와서 뒷북 친다고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지. 스스로 혀를 깨물고 싶을 만큼 지독한 후회와 분노가 밀려옵니다. 당신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자존심을 제물로 바쳤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돌아온 것은 갈갈이 찢겨나간 자존감과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피눈물 나는 억울함 뿐입니다. 홀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 고요한 시간.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도 혹시 이 뼈시린 자괴감이 칼바람처럼 불고 있습니까? 친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고 무례하게 선을 넘는 사람 앞에서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피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상으로부터 이런 얄팍한 관계의 평화를 세뇌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른이라면 모름지기 넓은 가슴으로 다 이해하고 져주어야 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 하지만 오늘 당신과 나란히 걷고 있는 이 고요하고 묵직한 현자와의 산책길에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비겁하고 위선적인 상식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리겠습니다. 타인이 당신의 선을 함부로 넘을 때 묵인하고 참아주는 것은 결단코 관용이나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끔찍한 학대이며 당신의 삶이라는 거룩한 영토를 타인의 식민지로 내어주는 영혼의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의 남은 인생에 완벽한 존엄을 걸고 무례하게 선을 넘는 자들을 향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그들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가장 서늘하고 압도적인 경고의 방어술을 뼛속까지 적나라하게 해보해드리겠습니다. 이 깊고 웅장한 산책이 끝날 때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지어내던 당신의 그 비굴한 미소는 완벽하게 씻겨내려가고 당신의 삶이라는 성체는 그 어떤 무례함의 창과 칼로도 뚫을 수 없는 눈부신 견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우아하게 제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대신 선을 넘는 그 무례한 자들의 심리적 밑바닥을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메스로 해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당신의 선을 함부로 넘나들까요? 당신과 정말로 흉엄을 없이 친해서? 아니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례한 조언을 던지고 사생활을 캐묻는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당신보다 심리적 우위에 서 있다는 권력욕과 우월감을 만끽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빈곤하고 자존감이 바닥인 자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경계선을 함부로 짓밟고 훈수를 둠으로써 나는 너에게 이런 말까지 함부로 던질 수 있는 우월한 사람이야 라는 알량한 쾌감을 얻으려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열등감이 밖으로 골마 터져 나온 악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 덩어리들이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당신의 선을 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슬프게도 당신이 그들에게 선을 넘어도 된다는 무언의 허가증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야생의 짐승과 같아서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경계선을 툭툭 건드려보며 간을 봅니다. 처음에 그들이 아주 작은 무례함을 던졌을 때 당신은 갈등이 싫어서 혹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억지로 웃으며 그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억지 웃음이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번역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찔러도 반격하지 않는 안전한 샌드백이구나. 이 정도 선은 넘어도 화를 내지 않는 만만한 사람이구나. 이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를 보십시오. 당신의 착함과 배려가 오히려 상대방의 내면에 숨겨진 가장 잔인하고 무리한 괴물을 끄집어내는 먹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을 넘는 자들은 이해나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명확한 통제와 서늘한 징벌의 대상일 뿐입니다. 내 영혼의 집 문을 활짝 열어두고서 왜 허락 없이 들어오느냐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도둑이 들어올 수 없도록 당신의 안방문에 육중하고 차가운 자물쇠를 채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갖추어야 할 위대한 자비이자 생존의 철학입니다. 이 준엄하고 위대한 경계선의 철학을 200년 전 그 지독한 고립과 천대의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사유하며 기어코 자신의 숭고한 우주를 지켜냈던 한 현자의 삶 속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조선 팔도를 핏빛으로 물들인 신유 박해의 잔혹한 회오리 속에서 정조대왕의 빛나는 우상이자 권력의 정점에 섰던 천재 다산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대역조인의 누명을 쓰고 전라도 땅끝마을 강진으로 비참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궁궐에서 벼슬아치들의 굽실거림을 받던 그가 낯설고 척박한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가장 먼저 그를 덮친 것은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한참 지위도 낮고 배움도 없는 아전들과 무지한 동네 사람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선을 넘는 조롱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쫓겨난 역적이라는 소문에 동네 아전들은 툭하면 그의 비좁은 주막집 방구석 문을 열어젖히며 선을 넘었습니다. 어이, 한양에서 온 영감, 책만 읽지 말고 나와서 집신이나 좀 꼬아보보지 그래? 역적 집안 주제에 꼴의 양반이라고 뻣뻣하게 굴긴 언제 사약이 내려와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이. 아전들은 일부러 쉰내 나는 밥을 던지듯 주었고 그의 과거를 들먹이며 대놓고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나이 40을 훌쩍 넘긴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던 정약용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신이 명절날 친척에게 당했던 무시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밑바닥 끝까지 처박히는 끔찍한 모멸감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보통의 사내였다면 그 참담한 무례함 앞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왕을 모시던 승지였다. 라며 핏대를 세우고 싸우다 매를 맞거나 아니면 그들의 핍박에 겁을 먹고 비굴하게 웃으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사유의 거인은 완벽하게 다른 세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향해 선을 넘고 찢어대는 그 무리한 사람들을 향해 결코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웃으며 그들의 농담에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서늘하고도 꼿꼿한 침묵의 위엄과 신독으로 자신만의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밖에서 아전들이 비아냥거리든 말든 매일 새벽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남루한 죄인의 삼배옷을 입었을지언정 실오라기 하나 흐트러짐 없이 옷깃을 여미고 바른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선을 넘는 조롱 섞인 질문이 날아올 때면 그는 그 말에 대꾸하며 진흙탕에 구르는 대신 오직 서늘한 눈빛으로 상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책으로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입을 열 때면 비속어나 흥분한 목소리 대신 뼛속까지 예의를 갖춘 고고한 음으로 상대의 본질을 찌르는 정갈한 대답만을 짧게 내놓았습니다. 상대가 나를 짐승 취급하며 선을 넘는다고 해서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이 울타리를 허물고 개처럼 짖으며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정약용은 훗날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하수는 무리한 자와 마주서서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자요. 그 다음 하수는 갈등이 두려워 억지로 웃으며 굽히는 자이다. 진정한 군자는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초가 삼간에 있을지라도 그 내면의 뜻과 태도를 태산처럼 무겁게 하여 천박한 자들이 감히 그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게 만드는 자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를 비웃고 선을 넘나들던 아전들과 백성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도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는 정약용의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계선 앞에 서서히 압도되어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짐승 같은 직감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비록 쫓겨난 죄인이지만 우리 같은 천것들이 감히 농담 따먹기나 하며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의 인간이 아니구나. 결국 그들은 스스로 고개를 숙였고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시 당신의 억울하고 잠 못 드는 오늘 밤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왜 사람들이 나한테만 함부로 대할까? 라며 신세한탄을 하며 울먹이는 나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을 넘는 무리한 자들 앞에서 변명하거나 억지 웃음을 짓는 대신 세상의 그 어떤 창과 방패로도 뚫을 수 없는
서늘하고 거대한 침묵의 성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야 할 오늘의 정약용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철학적 깨달음을 우리 눈앞의 현실로 끌고 와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친척, 지인,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선을 함부로 짓밟고 넣어오는 사람을 마주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 1초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기서 세상의 얄팍하고 나약한 처세술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뼈를 때리는 역설적인 통찰을 제안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선을 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처하라고 조언합니다.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해라. 네가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진솔하게 표현해서 오해를 풀어라.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위로는, 그리고 진정한 존엄의 방어는 그런 뻔하고 나약한 상식 밖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당신께 드리는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결단코 그들에게 당신의 상처를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호소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에게 나를 더 찌를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무례한 자들은 당신의 슬픔과 상처에 공감할 지능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파할수록 속으로 우월감을 느낄 뿐입니다. 당신의 선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온도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철책처럼 둘러야 할 3가지 서늘한 방어의 대화법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첫 번째 대화법, 감정을 제거한 3초의 시선. 상대방이 웃는 얼굴로 뼈있는 농담을 던지거나 사생활을 캐물으며 선을 넘었을 때 절대 당황한 기색을 보이거나 억지로 따라웃지 마십시오. 그 즉시 입술을 굳게 닫고 얼굴에서 미소를 100% 지워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두 눈을 혹은 콧대를 아주 차갑고 고요하게 응시하십시오. 정확히 3초 동안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쳐다보십시오. 이 3초의 텅 빈 정적은 인간의 심리에 단두대 같은 엄청난 공포와 압박감을 줍니다. 자신의 무례한 농담에 당신이 당황하거나 억지 웃음을 지어주길 바랐던 상대방은 당신이 미동도 없이 자신을 서늘하게 쳐다보는 순간 짐승적인 본능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거대한 침묵이 만들어낸 그 숨막히는 진공 상태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내뱉은 말이 얼마나 예의 없고 쓰레기 같은 짓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개보다 소리 없이 눈을 번뜩이며 쳐다보는 사자가 100배, 1000배는 더 무서운 법입니다. 두 번째 대화법, 상대의 무례함을 상대의 귀로 듣게 하라. 3초의 팽팽한 정적이 흐른 뒤 그 어색함을 깨고 드디어 당신이 입을 열 차례입니다. 이때 지금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고 방어적으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대방에게 아주 깍듯하고 건조한 말투로 상대가 방금 던진 말을 다시 그에게 돌려보내는 반사 질문을 던지십시오. 상대가 어휴, 요즘 많이 늙었네. 자식들은 아직도 집 못 샀다며? 라고 선을 넘었다면 얼굴 근육을 고정한 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상대가 다 너 생각해서 충고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라며 핑계를 댄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감정을 1%도 섞지 않은 건조한 말투로 제 생각을 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저는 그 조언을 부탁드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한 걱정은 거두어 주시면 좋겠군요. 이것이 바로 거울의 대화법입니다. 당신이 논리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상대의 무례함을 질문으로 되돌려 줄 때 그들의 얄팍한 의도는 마치 밝은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퀴벌레처럼 폭로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흔들려다 오히려 당신의 그 서늘한 논리 앞에서 스스로의 천박함을 들켰다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고 황급히 대화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법, 상황을 물리적으로 종료하라. 상대방이 계속해서 적반하장으로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왜 이리 예민하냐 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말싸움을 이어갈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당신의 권위로 끊어내버려야 합니다. 제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그쪽의 말씀이 무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쾌하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군요.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커피잔을 내려놓거나 외투를 챙겨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그 자리를 물리적으로 이탈하십시오. 상대방이 뒤에서 뭐라고 떠들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무례함에 당신의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소비하지 않겠다는 이 완벽하고 서늘한 단절의 선언. 이것은 상대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뼈아픈 모욕이자 당신의 경계선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내는 제왕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화를 내며 구차하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우아하게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상대방의 흙 묻은 발을 당신의 정원 밖으로 걷어차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남들의 무례함을 웃으며 소화해낼 만큼 그렇게 싸구려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선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향한 가장 숭고한 성역 보호입니다. 자, 이 잔혹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타인에게 미움받을까봐 억지로 웃어주며 착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아온 그 끈질긴 노예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어내기란 뼈를 깎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이 또다시 누군가의 무례함 앞에서 바보처럼 침묵했던 자신을 원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도록 직접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강철 같은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경계선 긋기의 의식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방 안의 불을 모두 끄고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놓은 채 고요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서랍에서 가장 깨끗하고 빳빳한 하얀 백지 한 장과 선명하게 써지는 검은색 펜 하나를 꺼내어 놓으십시오. 그 백지의 정중앙에 최근 당신의 선을 함부로 넘어와 당신을 잠 못 들게 하고 모멸감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 혹은 그 상황을 적으십시오. 동창 모임의 누구, 명절에 만난 친척 누구, 혹은 나를 함부로 훈계하던 지인. 이름을 다 적으셨습니까? 이제 펜을 단단히 고쳐쥐고 그 이름들의 바깥쪽으로 아주 크고 굵게 종이가 찢어질 만큼 힘을 주어 거대한 원을 3번, 4번 덧그려 그리십시오. 그 시커멓고 두꺼운 원은 당신이 오늘 밤 당신의 우주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쳐놓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강철의 성벽이자 통제선입니다.
선을 다 그었다면 이제 종이를 양손으로 들고 그 굵은 검은색 선을 따라 바깥쪽을 거침없이 쭉쭉 찢어내십시오. 당신의 선을 침범하려던 자들의 이름이 적힌 그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뭉쳐 방구석의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미련 없이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두 손에 남겨진 안쪽이 텅 빈 그 깨끗한 백지의 원 내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소리내어 당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이 선 안쪽은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나의 영토이다. 나는 타인의 얄팍한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내 안방을 흙발로 짓밟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나를 불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나는 오늘 밤부터 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삼겠다. 이 물리적이고도 단호한 의식이 끝나는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착한 사람 콤플렉스와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족쇄가 마법처럼 끊어져 나가고 내 영혼의 주인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압도적인 해방감과 통제감이 당신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하게 관통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단단한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만만한 샌드백이 아니라 감히 다가설 수 없는 태산 같은 거인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지나가는 개나 소나 다 들어와 침을 뱉고 발을 닦고 가는 싸구려 여관방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지난 수십 년간 세상의 모진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며 수없는 상처의 벽돌을 쌓아 올려 기어이 하늘 높은 곳에 지어낸 그 어떤 적의 대포로도 뚫을 수 없는 웅장하고 거룩급한 성체입니다. 거대한 성체는 성문 밖에서 거짓대가 웅성거리며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쉽게 성문을 열어주거나 같이 소리를 지르며 성벽 아래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성체는 그저 육중한 철문을 굳게 닫아건 채 가장 고요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밤하늘의 달빛을 머금으며 그 자리에 영문처럼 서 있을 뿐입니다. 문을 열어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외면과 침묵만이 가장 잔인한 형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억지 웃음을 멈추고 선을 넘는 자들에게 단호한 침묵의 벽을 세우는 것은 결코 관계의 단절이나 외로운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스스로 부여하고 남은 인생을 가장 깨끗하고 귀한 인연들로만 채워나가기 위한 가장 눈부시고 철학적인 자기 완성의 위대한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이 갈등을 두려워하던 그 얄팍하고 나약한 본능이 혀를 깨물고 스스로 거대한 성벽의 문을 닫아걸기로 결단한 그 서늘한 용기. 그것은 훗날 당신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떠올릴 때, 아, 그 어른은 참으로 속이 깊고 무서운 분이셨다. 남의 비위를 맞추려 굽신거리지도 않고 무례한 자들 앞에서는 서늘한 품격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어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진짜 거인이셨다. 라고 뼈저리게 경외하게 만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삶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깊고 묵직한 사유의 산책길, 당신은 남의 훈수와 참견에 상처받고 알아놓을 만큼 그렇게 가벼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모욕과 상처를 용광로처럼 삼켜내어 기어이 찬란한 지혜의 보석으로 베르낸 참으로 숭고하고 압도적인 거인입니다. 오늘 당신의 울타리를 넘보려 했던 그 모든 가벼운 발자국들을 문 밖으로 쓸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당신의 묵직한 숨소리만이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견고한 성벽 안의 시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